부천시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아파트로만 형성되어 있는 부천시 원미을 선거구 후보자들을 모시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과 공약을 질문을 통하여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를 맡게 된 부천시 아파트연합회 차광남 회장 인사 올립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기호 순으로 원미을 새누리당 기호 1번 이사철 후보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서른 후보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기호 3번 이승호 후보를 소개합니다. 기호 4번 민중연합당 백현종 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부천시 원미을 지역에 맞는 특성을 감안하여 이미 배포해드린 6가지 주제를 후보에게 공통 질문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할까 합니다. 진행상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바라오며 질문 및 답변 순서는 6번 문항 중 1번 문항을 새누리당 이사철 후보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기호 2번, 기호 3번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번 문항에서는 기호 2번 서른 후보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기호 3번, 기호 1번 순으로 진행하며 3번 문항은 기호 3번 이승호 후보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기호 1번, 기호 2번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항을 다시 기호 1번 맨 먼저 답변하시고 5번 문항은 기호 2번, 6번 문항은 기호 3번이 먼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답변은 시간 관계상 2분을 드리겠으며 2분이 되었을 때 종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2분 초과 시에는 사회자께서 임의로 발언을 중지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안의 질문 답변을 마무리한 후에 새 후보자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마무리 발언으로 3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으로 2016년 현재 공동주택 노후 기반시설 보조금을 접수한 결과 89개 단지 신청에 금액으로는 21억 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지원 금액은 총 10억 원인데 1억 원은 공동체 활성화로 활용을 하고 실제로 배분 금액은 9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후 기반 시설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차후 노후화 되어가고 있는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조금을 매년 꾸준하게 15억 정도 이상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후보께서 부천시나 또 시의회와 협조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으로 먼저 새누리당 이사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은 제 선거 사무를 돕고 있는 우리 박정국 전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부천시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증액이 돼갖고 와서 금년에 10억이 됐는데 이제 지금 회장님 말씀은 15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 예산의 편성권이 부천시에 있고 또 시의 편성에 대해서 이제 시의회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그 지역의 소속 시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15억의 자금이 예산이 세워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15억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 예산이 부천시 한정돼 있고 또 권한 자체가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서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남 회장 말씀하신 대로 15억 이상 필요한데 올해만 하더라도 9억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올해 필요한 액수가 21억까지 요청되는 9억밖에 안 된다면 대단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정액을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별로 300세대 미만은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세대 이상 될 때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좀 액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억이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최소한 15억까지 갈 수 있도록 올해는 적어도 9억에서 좀 더 10억이 됐습니다만 더 올려서 추경을 하든지 해서 더 올리고 또 내년 조금씩 더 올려서 적어도 우리 임기가 끝나는 4년 뒤의 상황에서는 15가 아니라 그보다 더 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적 인상을 유도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시의원들과 시장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이 필요하면 이건 최소한 요구하는 내용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의회나 시장님께서 적절히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거라 생각하고 김만수 시장도 이 점에서는 아파트 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여유를 가지고 있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들도 당장 이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이승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회장님께서 답을 다 적어놓고 이만큼 지원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이걸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너무 답을 명백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쭉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천, 중동, 상동 신도시가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된 그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액수를 10억을 달라, 20억을 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요 조례에 보니까 뭐 머리노트 보수, 경로당 보수, 하수도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이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쓰는 다른 예산들 이런 것들을 잘 절감을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필요한 그런 항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예산 편성상의 항목에서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린다면 당장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시장이나 시의회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지만 국회의원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시와 시장과 또 시의회와 협조해서 이러한 사항을 적극 도와주고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열 공급에 따른 노후 배관 지원 법령 제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 1, 2, 3, 4동, 상항 1동 지역은 93년 최초 입주를 시작으로 23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93년 이후 아현도 관관으로 설치된 노후 급수관은 부천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급수관에 하나여 지원되고 있으나 열을 공급하는 난방배관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성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세대 검침도 단지 입구 매입만 체크하고 세부적인 세대 검침은 관리소 직원을 통해서 검침 수당 한 푼도 받지 않은 채 단지에서 검침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2월 중순쯤에 그 GS파워의 연료금 인상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집회도 하는 바 있습니다만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열을 공급하고 있는 노후화된 난방배관과 또 검침 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여 일부 지원받음으로써 관리비 인하의 한 몫을 담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사 사용자가
개별 난방으로 전화 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판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후보께서는 국회에 입성하시면 지역난방공사의 지원 법령 제정에 앞장서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먼저 기호 2번 서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2분 빼놓고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그 20대 이번에 공약 중에 아주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대 때 제가 이걸 그 주택법을 바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9대 때는 못했지만은 이제 20대는 무슨 수를 쓰든지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택법에 지금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되는 지원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주택법에다가 공동주택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내용을 한 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발의를 2013년 2월에 했는데 그때 벽에 부딪힌 게 뭐냐면 개인주택 쪽에 살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럼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그걸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했었는데 그 사이 지금은 공동주택이 50%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능할 거다 생각하고 작전을 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통과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녹이치어서 중금속이 나오고 세균이 나오고 심지어 음용수로도 하기 힘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인도 방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걸 급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다행히 이게 지자체에서는 급수관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난방배관뿐만 아니고 난방배관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이승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배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일기 신도시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90년도 초중반에 개발이 돼서 서울을 중심으로 500만 호 건설을 했죠. 건설을 할 때 저희 이중동 신도시가 처음 같이 건설된 지역입니다. 93년 아마 말 정도부터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벌써 23, 4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 배관의 한정에서 본다면은 주택법 개정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일기 신도심을 국가 정책에 의해서 500만 호 건설을 했습니다. 아마 부천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신도들도 요 유사한 문제점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어떤 주택법 개정이기보다도 일기 신도심을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 대해서 국가가 만들었으면 그 당시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런 어떤 난방, 배관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아마 급수, 난방, 오폐수 시설 모든 것들이 지금 노후가 된 시점입니다. 아파트 자체 노후화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법령을 제정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일환으로 여기에 급수관 관련된 사항이 꼭 포함이 돼서 해결이 된다면 급수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기 신도심 전체적인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처음에 같이 지어진 그런 어떤 신도심이 협력을 하면 충분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이사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마을에 23년 된 중일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도 급수관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니까 지금 이 주제는 난방배관과 검침 수단에 대한 말씀을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난방배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저희 지역의 그 난방을 공급하는 GS파워 측에서도 근거 법령만 만들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서른 의원께서 뭐 국회의원 19대 하시면서 법안을 발의하실 때니까 참 다행이고, 뭐 저도 국회의원 되면 우선 제 스스로가 우리 아파트 연합회의 이런 주장을 청원인으로 해서 청원을 내고, 또 법안도 동료 의원들하고 해서 빨리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급수반뿐만 아니라. 그리고 검침 수당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직은 요거 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1기 5개 신도시가 형성되고 나서 아파트 값이 가장 낮은 곳이 부천 중동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부천시 아파트 가치 상승 대책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은 아파트 값을 좀 높일 수 있는지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그런 많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번에 후보로 나오신 우리 세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면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게, 단지에 이런 뭐 체육시설을 좀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서 주차 타워를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공동주택 법령을 제정해서 그런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한 아파트 값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이승호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동 지역의 주차 문제는 제가 직접 발로 걸어보고 또 일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쭉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상동 신도시는 좀 맞습니다. 중동 처음에 지어진 중동 지역에 지하 주차장이 없는 그런 지상 주차장만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차가 심각하다. 주택단지는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상가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이 주차난은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지 간에 이건 반드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부천이라는 도시가 품격이 높아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중상동제 시장 옆에 보면 상지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운동장 지하를 파서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상당히 많은 주차 대수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원 밑에도 또 주차장을 지하를 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용한 공간들을 전부 다 지하로 또 필요에 따라서 또 지상 주차 타워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여건마다 맞춰가지고 이런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의 교부금 지원이라든지 시의 재정 지원이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이 좀 개정이 돼야 될 것은 제가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 일정 구간 주차 공간을 만들고, 특히 상가 건물 지하 같은 경우는 그 기계식 주차를 해놨습니다. 가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쓰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차를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건물 그 높이나 층수에 따라서 일정 구간 주차 대수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역효과를 낳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좀 개정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부천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좀 폭넓게 이 주차 문제가 아닌데, 주차도 하나의 문제가 네, 있지만 시간이 좀 경과돼서 죄송합니다. 또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추가 말씀하실 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1번 이사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제가 오늘 금강 아파트에 갔었는데요. 거기 테니스장 같은 거 다 없애고 이제 주차장 만드시고 한라 2단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체육시설을 주차시설로 바꾸고, 또 시에서 뭐 지원금까지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 타워 문제는 이제
건폐율이라든가 또는 그 세대별 지분을 또 변경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타워의 문제는 한번 좀 더 좀 시하고 의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이승호 후보 말씀대로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 제가 그 설악 아파트 가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우리 공원이 아주 옆에 길쭉공원이 큰 게 있어서 그런 데가 그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주민들에게도 편하고 방문객에게도 아주 편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점은 저도 의원이 되면 추진을 하고 그거는 아마 우리 전통 상가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싸다 또 대책 높이는 대책 이게 5대 신도시 중에서 제가 뭐 부천이 고향인 사람입니다만 부천 아파트가 제일 쌉니다. 그래서 참 항상 저도 불만이고 저도 아파트를 포도마을에 소유하고 있는데 뭐 전혀 거의 오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은 이런 주차 시설 그 다음에 도심의 편의시설이 우리 부천이 우리 분당이나 일산 같은 데가 보면 참 많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을 상승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런 좋은 기구를 만들어서 하시니까 앞으로 좀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잘 협의해가면서 우리 아파트의 삶의 쾌적함을 더 느끼도록 노력하면 값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설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가격 이거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 여건입니다. 교육 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교통 여건도 한 몫을 합니다. 뭐 문화체육 여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교육 여건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주택 가격이 결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목동 그리고 강남 이쪽들이 교육 여건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올라갔다고 봐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의 이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좋으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방법이 있다면은 교육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부천에 가면은 참 공부하기 좋고 좋은 대학 보내기 좋다. 이게 호가 나야 됩니다. 소문이 나야 합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문제에 완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부천 전체를 이를테면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돼요. 혁신학교 클러스터로. 그 지금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부천에 있는 모든 초중고가 다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교육 여건이 돼야 합니다. 이게 한 예로 과학고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고 유치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냥 좋은 학생들, 영재들 모은다는 뜻도 있지만은 문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과학고의 기자를 이용하고 교수들을 이용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부천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만들어내는 교육 여건의 변화가 굉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주택가격과 굉장히 연계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을 택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 주차장 문제는 이건 제가 하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 지하를 운동장 지하를 파서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과 후 교장제라는 걸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시설들을 교장선생님이 학교하고 난 뒤에는 아이들 학교하고 난 뒤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책임자를 따로 둬가지고 그 방과 후 교장입니다. 그 교장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과 후 교장제라는 걸 제가 구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은 우리 여기 계신 단지 대표 회장님들에게 또 동대표들에게 아주 중요한 권익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의 법정 단체 의무화와 동대표 임기 제한 철폐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동대표 임기가 2년의 1회 중임제로 제한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2015년 12월에 500세대 이하에 한해서 일부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동대표 임기 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할과 비중을 볼 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협회는 2008년에 법정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정단체로 등록되지 않아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단지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대표들의 임기 제한 철폐와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정단체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사철 후보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통령도 임기를 제한하죠. 우리 단임제인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통령을 뭐 무한정하게 되면 오래된 권력이 부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제 그런 게 시작되는데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 권한을 중임하도록 하는 것도 그동안 사실 요새는 뭐 참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근데 입주자 대표회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또 요새도 뭐 영화 배우인가요? 그 김부선 씨가 난방비가 어쩌니 해서 아주 마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굉장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해져서 이렇게 중임 제한 규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은 입주자 대표회의 단체 또는 대표님들이 우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인식을 고칠 수 있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동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그런 인식만 다 주어지고 사회적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들은 뭐 충분히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런 제한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했다가 이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 봉사직이기 때문에 봉사직에 무슨 임기 제한을 하느냐? 동대표도 사실 봉사직이거든요. 바쁜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데 인식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관리사협회에서 아주 극렬 반대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뭐 우리 의원들을 좀 활용하셔서 우리 각종 청원도 넣고 하신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나설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서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대표회의